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 7월에 설립돼서 1997년 7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SKC는 고부가가치 소재 생산 전문 기업으로 주 사업으로는 2차 전지의 음극집 전체에 사용되는 동박 등을 생산하는 모빌리티 소재 사업, 반도체 공정 소재를 생산하는 반도체 소재 사업, PET 필름을 생산하는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PO 등을 생산하는 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SK 넥실리스, SK PIC 글로벌 등이 있는데요. 매출 포지션은 모빌리티 부문 19.5%, 인더스트리 부문 38.5%, 화학 부문 32.5%, 전자재료 14.2% 등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3조 3,960원, 영업이익 4,645억 원, 당기순이익 3,43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7.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9.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67.3%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동박 사업의 고성장과 화학, 필름 등 기존 사업의 영업 호조로 실적이 개선됐고 기술 매각 등에 따른 매각 차익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SKC의 기업 개요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유상증자 결정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인데 이게 종속법인의 이 공시 이슈 사항들이 좀 발생된다면 모회사가 이를 이제 공시하는 규정상의 이슈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 돼서 SKC가 공시를 한 건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의 결정입니다.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인데 SK 넥실리스 말레이시아 법인입니다. 신주의 종류와 손료 346만 주고요. 한 주당 액면가액은 28,839원입니다. 증자 전 발행 주식의 총수는 1,286만 9,453주인데 346만 주의 신주를 좀 발행한다라고 밝혔는데 전체 조달 자금은 998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전량 시설 자금에 투입하는 이 조건이고요. 증자의 방식은 주주 배정 증자입니다. 주주 배정 증자는 주주에게 이 증자, 청약의 기회를 좀 제공하는 방식이죠. 주주는 이를 납입할지 납입하지 말아야 될지 이 여부를 좀 검토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장법인 어떤 요건이 아니죠. 지금 SK 넥실리스의 경우에는 지금 비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해외 법인에 이 포함된 주주 배정 증자라는 부분을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이 청약이기 때문에 이 주주가 판단해서 청약을 하는 것입니다. 신주 발행 가액은요 28,839원이고요. 발행가의 산정 방법은 SK 넥실리스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위해서 결정됐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구주주는 7월 1일 그리고 납입도 7월 1일자에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투자 판단 사항입니다. 종속회사 SK 넥실리스 말레이시아 법인의 유상증자 원화완상 금액은 최근 사업년도 자기자본의 2.5%에 해당되는 수치고요. 근본 유상증자인 유상증자는 주주사인 SK 넥실리스 매니지먼트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전액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단 내용에 뭐 특이점은 없는데 지금 내용을 좀 보면 근본 유상증자는 넥실리스 매니지먼트 말레이시아 전량 998억이었죠. 아까 하던 내용 좀 볼게요. 여기 나와있죠. 998억 원에 대해서 주주가 전체 납입을 한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SKC, SK그룹의 소재 화학 기업이죠. 이런 SKC의 자회사인 SK 넥실리스의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SK 넥실리스는 동박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SKC가 동박 사업에 전보다도 이제는 더 집중적으로 힘을 쏟는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 전 세계 동박 생산량 캐파 1위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국의 이 생산량 추월 그리고 이 가속이 좀 이 확연하게 좀 따라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SKC는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사실상 이 동박 사업, 소재 사업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 비전을 선포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폴리에스테르 사업 부분을 전량 좀 매각해서 매각 대금을 회수한다면 이 자금을 전량
동박의 캐파 증설에 사용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오. 최근 공시가 좀 있었는데 내용을 좀 볼까요? 지금 유상증자 결정 이외에 자, 이 부분이죠. 6월 8일자인데 지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자입니다. SKC 미래소재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폴리에스테르 사업 부분을 영위했던 SKC 내부에 있는 폴리에스테르 사업부입니다. 사업부인데 물적 분할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신설해서 신설법인을 매각하는 형식을 좀 취한다는 것이죠. 양도 금액은 1,595억 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조 5,950억이죠. 1조 5,950억 원입니다. 회사는 ESG 기반의 성장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은코 17호 유한 회사 계약을 좀 체결한 것이고요. 대금의 수령 방법은 현금, 대금의 수령 시기는 거래 종결일에 전액 회수한다라고 좀 밝히는 곳입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최근에 SKC가 기업에 모태였던 폴리에스테르 사업 부분을 매각할 것인가 이 여부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어서 기업의 근간이 됐던 모태 사업을 사실 매각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어떤 의사 결정이었는데 네. 미래 성장성을 이제 감안했을 때 주력 사업과 비주력 사업의 어떤 재원 이 매각 이후에 재원 마련이 좀 시급했던 것으로 판단이 좀 되는 상황이고 지금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 결정은 SKC 미래소재라는 이 가칭 법인으로 분할해서 분할 이후에 매각 1조 5,9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일 텐데 이 자금이 사실상 이 동박 캐파 증설에 조금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해외 현지 생산법인의 어떤 캐파 증설을 위해서 2025년도까지 글로벌 1위의 이 생산 캐파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뭔가 포부가 넘치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는 느낌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SKC는 본래 폴리에스테르 필름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뭐 필름 사업을 매각을 하는 게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모태라고 할 수 있는 필름 사업을 매각을 할지 말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일일 텐데 그만큼 동박 사업이 더 앞으로의 가능성이 큰 건가요? 그렇죠. 지금 SK 그룹 자체의 이 비즈니스 모델 주력해서 할 수 있는 이 사업 부분에 집중 포진을 좀 맞추다 보면 SKC는 2차 전지의 소재에 오히려 더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회사는 지금 이 사업 부분 전체가 우리 아까 앵커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주요 사업 부분이 모빌리티 소재 사업 그리고 반도체 공정 소재 사업, 음극집 전체에 사용되는 동박 등을 생산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학 사업 이외에 폴리에스테르 사업 부분을 전격 매각한다는 것은 이게 수익성이 나빠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조금 더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적기에 매각해서 확보된 자금으로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의 이 성장성, 역량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죠. 이게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이 그룹사 전체 매출, SKC 이 법인 안에서 거의 3분의 1 매출에 해당돼요. 지금 매각 이후에 3분의 1 매출이 감소가 좀 불가피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이게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요인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확보된 재원 가치는 오히려 동박이 캐파 확장 그리고 이후에 성장성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군요, 기업은. 그런데 이런 시점에요. 참 안타깝게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 계속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굉장히 탄탄대로일 것 같다라고 했었던 전기차 시장에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좀 안 좋았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발 사태가 좀 지속되는데 지금 애리조나에 투자를 전격 지금 재검토하겠다. 이게 뭐냐면 지금 경기 침체 국면 때문에 사실상 막대한 투자 비용이 자칫 경영 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양산 캐파와 맞춰서 기업의 어떤 투자도 적소에 좀 진행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상 이 완성차 업체의 이 물동량이 감소가 된다면 배터리도 이에 따라서 캐파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미래 캐파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공장 준공과 시설 투자를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이 여파가 만약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생산량들의 어떤 감소 요인이 있다면 네. 이게 사실상 유유 비용이 되고 손실 비용이 되는 셈이죠. 그렇기 아, 때문에 지금 이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결정은 저는 아주 기업의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요인이 맞다는 겁니다. 네. 지금 투자를 하긴 하는데 시점에 따른 어떤 조절은 필요하다는 거죠. 음. 과거에 신라호텔이 한옥호텔에 이 건립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사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아, 잘한 일이죠. 음.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호텔을 지속적으로 짓는다. 그룹의 이 현금 유동성을 보존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중단하고 업황의 회복 관점을 보고 이어가는 게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는 더 기업이 잘하는 의사결정이 아닌가 판단을 해보는데 네. 이게 일시적인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테슬라 등의 이 완성 전기차 회사들의 생산 차질이 좀 불거졌고 이에 따라서 이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건 항상 언론들과 이 공매도 세력들이 떠드는 이 정설이었죠. 전기차 시장 성장의 전망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상하이 공장 가동 중단, 생산 차질, 오스틴, 베를린 등의 이 신규 공장 가동률 부진. 이 여파는 사실상 지금 전기차가 10대 중에 8대, 9대 돌아갔을 때 이야기예요. 아, 10대 중에 8대, 9대 돌아갔을 때 이런 요인이라면 이게 악재 요인이 맞는데 음. 이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에 앞으로 전기차의 개파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 기간 안에서 사실상 이 밸류체인의 훼손? 이거는 너무 이 억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어. 전망하고 있고 오히려 이에 따른 낙폭 과대가 맞다면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는 모두가 전기차를 타고 다닐 만큼 만연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모아가는 전략을 세우려면 앞으로의 전략을 잘 짜봐야겠죠. 네, SKC 일봉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만 1,500원 1.13%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상 13만 원대 진입하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들 중에 좀 1위입니다. 오, 제가 최애 포트폴리오 5위 종목 안에 드는 종목이 바로 SKC입니다. 어, 저는 어제 사실상 이 포트 편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뭐 보합권 약손실 뭐 한 0.0%대 지금 손실 좀 구간일 텐데 지금 점진적으로 좀 모아가기 괜찮은 구간에 돌입했다. 지금 추세적으로는 지금 이 공포감 때문에 사실상 업황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 훼손 이런 기사거리들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 사기가 좀 겁난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더도 없는 기회를 현재 좀 제공해 준 것이 아닌가 좀 예상을 해봅니다. SKC 일본 기준에서 2020년도 기점 대비해서는 오히려 2020년도 11월 주가 부분까지 좀 회귀한 일봉에서는 저점의 영역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아주 매수 메리트가 괜찮은 구간까지 직면했다는 점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에서 13만 원, 11만 5천 원에서 14만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저는 중장기 2025년도까지 SKC의 목표가를 30만 원을 보고 있거든요. 이 근거는 사실상 실적 수반 근거가 아니라 캐파의 증설 변화, 기업의 외형 가치, 밸류에이션의 이 산입 가치를 모두 판단을 했을 때 30만 원 좋게 달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면서 의견 마치겠습니다. 네, 제 마음을 뚫고 들어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표님의 최애 5대 종목 중 하나라는 SKC를 만나봤는데요. 지금이 점진적으로 모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도 없는 기회가 왔다. 11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에서는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멀리 봤을 때 2025년까지는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에는 대표님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SKC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의 두 번째 종목은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7년에 설립돼서 200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와 치과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사로서 약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권 점유율 1위, 세계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8,245억 원, 영업이익 1,433억 원, 당기순이익 23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전년보다 3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5.6% 늘어난 반면, 당기순이익은 횡령으로 인한 손실 반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의 기업 개요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기타 경영상 잘 공시하셨는데 회사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 개선 계획 이행 현황에 대해서 공시를 한 겁니다. 회사 내부 임직원으로 인해 내부 직원으로 인해서 횡령 사고가 좀 있었죠. 이에 따라서 이 주권 거래 정지가 됐고 최종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 유지 결정을 받으면서 회사가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서에 대해서 이행 결과에 대한 어떤 중간 보고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공시입니다.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 개선의 이행 현황입니다. 아래입니다. 기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미 완료된 사항이다라는 뜻입니다. 지배구조의 개선, 경영 투명성 및 독립성을 위한 지배구조를 개선했는데 기존의 이사회 임원을 교체 완료했고요. 사회이사 증원 과반수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사회에 6회를 개최한 바 있었고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를 완료했다. 이게 뭐냐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기존 이사회 임원 일부를 좀 교체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회이사 기업의 경영 감시 활동을 담당하는 이사죠. 사회이사를 오히려 직원 많이 늘려서 과반수를 구성했다라고 좀 밝혔고 사회이사도 회사 내부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회이사를 적절하게 좀 추천할 수 있는 사회이사 후보자 추천위원회까지 설치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실의 독립성 강화입니다. 3인의 사회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도입 완료와 감사위원회 2회 개최했다. 감사실을 감사위원회 직속기구로 개편을 완료했고요. 내부회계 관리팀을 신설을 완료했다라고 좀 봤는데 회사 횡령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 통제의 어떤 미비점, 이 직원이 어마어마한 이 자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을 다시금 재정립할 수 있는 시스템, 즉 내부회계 관리팀을 신설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윤리경영위원회 부정행위 고발, 감독 기능의 강화 방침을 밝혔는데 윤리경영위원회를 이사회나 소원회로 확대해서 회사 내부에 부정행위들이 있으면 이걸 고발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좀 갖췄다는 겁니다. 사회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고요. 임직원 맞춤형 윤리교육 2회 실시 부정행위 내부 고발 제도의 개선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부 통제 강화, 준법 지원인의 선임 자금 관리 강화, 그리고 부정 출금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내부 통제 규정 정비, 이사회 운영 규정, 내부 회계 관리 규정, 기타 재규정들을 개정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적 자원의 관리, 투자 심의위원회 설치. 자,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할게요. 2분기 이행, 2분기에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자금 상시 감사 내부 통제 프로세스 강화, 본사 부문의 감사 강화, 사전 예방 조치 강화를 단행하겠다라고 밝히는 것인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으로 야기된 대형 횡령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경영 개선을 이렇게 좀 잘 만들고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숙제 검사를 좀 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이행했고 이렇게 이행했고 2분기에는 이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숙제 검사를 누구에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맞는 게 바로 이 공시입니다. 회사 적법하게 일단 일정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어떤 내부적인 상황들 좀 다 종합해 봤을 때 자, 이 부분은 과연 100% 이게 다 적절하게 좀 운영될까라는 의구심은 좀 있지만 일단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습 잘 해나가고 있어라고 중간 점검 보고를 하는 그런 공시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연초에 그야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대규모 횡령 사건의 중심에 있었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런데 최근에는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뭐 회사 돈으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런 논란들도 싹 정리가 된 건가요? 그렇지. 이게 제보 발보도였는지 아니면 이게 취재에 의해서 밝혀진 건지 몰라도 회사 이 현재 최대 주주인 최기욱 회장의 어떤 비의 사실이 좀 밝혀지면서 네. 그날 제가 좀 기억을 하는 게 주가가 한 11%까지 급락을 아, 했었죠. 특별한 사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무슨 이슈였던 것처럼 부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내부에 또 다른 이 배임 또는 횡령의 사실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어떤 공포감까지 조장될 아,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일단 이 부분은 해프닝보다는 회사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으로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뭐냐면 네. 회사 측이 이 최규혁 회장에 대해서 이 회사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했고 이 수익자를 최규혁 회장으로 좀 지정했다. 회사의 자금으로 이 수익자가 개인이라면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즉 이게 업무상의 어떤 배임 요소 또는 이 횡령의 요소로도 좀 작용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에 대해서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를 회사로 지정됐다. 즉 수익자가 최규혁 회장이 아니라 회사인 셈이죠. 음, 일종의 저축성 보험이고 이 수익자는 변경될 수는 없는 음. 회사 고유가 수익자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 어떤 우려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좀 일단락이 좀 됐는데 네. 이에 따라 뭐 주가 좀 급락을 했지만 이로 인해서 회복세는 좀 다소 좀 둔화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런 이 기사거리들 자체가 네. 일종의 뭐 공매도의 어떤 타겟으로 좀 작용될 수 있던 어떤 요지가 어, 아니었나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프닝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해프닝으로 10%대 하락률을 보였다는 거는 그래도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사건들 때문에 다소 신뢰감을 조금 잃어서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렇게 무엇보다 투자자들로부터 신뢰감을 다시 회복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럼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네, 일단 뭐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해제가 2023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에 이 내부 통지에 대한 어떤 비적정 부분이 해소된다면 그 다음날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해소가 될 텐데 지금 1분기 실적도 사실상 이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고 올해 매출 목표액은 1조 원을 달성하겠다. 영업이익 목표는 1,700억이에요. 지금 기업의 외형 가치가 지금 점진적으로 좀 바뀌어진 상태에서 회사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준다면 부분적인 신뢰는 지속적으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이 전망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수반되고 있는데 저는 1분기보다 그래도 2분기 사이클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점진적으로 손익 감소 요인이 2분기에 오히려 감소 요인이 좀 클 것이다라고 어떤 전망되는 대다수의 회사들과 좀 견주어 봤을 때 오스테오 임플란트는 그래도 2분기에 견고한 실적을 유지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지속적인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올해 1분기 실적이 역대 1분기 실적 중에서는 정말 최대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에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하반기까지도 계속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목표 매출을 1조라는 것은 회사 설립 이후에 사상 최대 매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난히 좀 달성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음.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다라고 어, 판단해도 괜찮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테오 임플란트 지금 1%대 하락한 99,300원. 제가 이 종목도 10만 원이 이탈되면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노래를 불렀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음. 오스테오 임플란트는 10만 원이 깨지면 이탈한다면 바로 10만 원대 회복을 해준다. 이 공식 성립은 계속 제가 종목을 다루면서 맞아 떨어졌던 어떤 근거인데 오늘 제가 수상한 공시에서 사실 이 오스테 임플란트를 다뤘던 배경 중에 이 원인 하나가 실적을 수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거의 내부 횡령 사고로 인한 신뢰성의 훼손 관점 그리고 투자주의 환기에 따른 기관의 포트폴리오 산입 제휴 요건이 가장 큰 이슈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환자를 뗀다면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 회사의
환기 딱지를 뗀다면 회사의 외형 가치에 이 반영은 다시 판단되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 관점에서 10만 원대 깨지면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봅니다. 추세적인 부분에서 10만 1천 원, 10만 1천 원이 이탈됐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 9만 3천 원에서 10만 원, 9만 3천 원에서 10만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2분기 견고한 실적까지 가져가는 포지션 괜찮다라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뭔가 논란이 있기는 했었지만 매출액이 말을 해주는 것처럼 앞으로도 성장세는 유효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10만 원이 이탈하면 모아가는 전략 세워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회사의 외형 가치는 좋기 때문에 9만 3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SKC와 오스템 임플란트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요,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빠르게 직접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세계경제TV 채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